현관 앞에서 특수청소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복도에서 일정 시간마다 자동 분사되고 있는 레모냥 방향제의 희미한 잔향과 숨막히게 감돌던 정적뿐이었고 죽은 자의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1층의 공간에는 주차장이 들어서 있고 층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비슷한 크기의 원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흔해 빠진 구조의 건물, 비슷한 모양의 건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매일매일 주차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동네. 고급 아파트 단지와 분리되어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낡아 빠진 동네. 이따금씩 발정 긴 길고양이들이 앙칼지게 울부짖어 한밤중에 정적을 깨우는 동네. 어릴 적 정든 곳에서 타지로 나와 살며 가난, 외로움과 오랜 벗처럼 지내다가 그중 누군가가 세상과 작별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는 그런 동네. 길가에 쭉 늘어선 원룸촌의 어느 건물 301호에 살던 누군가가 스스로 생의 끝을 맺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들은 대로 현관문 비밀번호 키를 입력하고 들어가자 감당하기 힘든 양의 고추냉이가 든 초밥을 삼킬 때처럼 역한 냄새가 순식간에 그의 콧속을 날카롭게 뚫고 들어옵니다. 1mg의 공기도 집 밖으로 새는 걸 허용할 수 없다는 듯이 죽은 자는 창문의 직사각형 창틀마다 청테이프를 꼼꼼하게 붙여놓았습니다. 문 아래에 우유나 신문을 넣을 수 있는 원형 투입구, 화장실의 배수구와 환풍기, 싱크대 하수구도 예외는 아니었죠. 죽은 자가 선택한 자살 방법은 척화탄에 불을 붙이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실수 없이 죽이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혼자의 힘으로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도구의 힘을 빌려야만 합니다. 셔츠의 단추를 하나하나 신중하게 채우듯 밀폐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화장실 바닥에 캠핑용 화로를 놓고 척화탄에 불 피우는 걸 마지막으로 잔인한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화장품 용기들 사이에 놓인 두 개의 액자에서 사진을 빼내 자신의 흔적을 없애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에 선명하게 새겨진 두 개의 원형 핏자국만이 죽은 자가 여기에 가만히 누워 자신의 죽음을 기다렸음을 알려주는 표시였습니다. 경찰에서 나온 감식반들이 자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 현장에 있던 물건을 치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로는 유족들도 이곳을 드나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금속 토치와 부탄가스 캔, 화로의 포장지와 택배 상자, 부탄가스 캔의 플라스틱 마개가 각각 캔, 종이, 플라스틱을 버리는 칸에 착실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아무 의미도 없을 분리수거는 왜 했을까? 심지어 화로에 불을 붙인 후 죽음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던 와중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니 결벽증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죽고 난 후 방문자들에게 어질러진 집을 보여주기 민망해서 그랬을까요? 누가,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몰아세웠을까요? 자살이든 죽기 직전에 분리수거를 한 행동 모두 말입니다. 특수청소부가 유품을 담은 마대를 1층 주차장으로 내리고 있는데 자신을 계단 청소부라고 소개하며 다가온 남자가 말했습니다. 특수청소부는 대화 내용을 누가 듣기라도 하면 난처해질까봐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죽은 자는 매년 설날과 추석에 양말이나 식용유 세트를 준비해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계단 청소부는 그랬던 그녀가 몇 달 동안 보이지 않자 자기에게 말도 안 하고 이사를 갔다는 생각에 섭섭함을 느꼈는데 그러다가 바로 일주일 전에 구조대원들이 무언가를 들것에 싣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집주인이 내려와 301호 여자가 죽었다고 말하고 나서야 들것에 있던 것이 그에게 친절했던 죽은 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죠. 자신을 실수 없이 죽이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자살 도구들을 분리수거하고 계단 청소부에게 친절을 베풀던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는 우리처럼 어디에나 있는 착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상대의 눈치를 보며 싫은 내색 하나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억울하고 화난 마음을 마음속에 보관합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들은 남에게 화살 하나 겨누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이라는 관역에 화살을 날려요. 백발백중 관역에 꽂히는 수많은 화살들. 왜 우리는 타인 앞에서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걸까요?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면, 그렇게 살면 대단한 삶은 아니더라도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진 못하더라도 그럭저럭 작은 보상으로 벌받지 않고 평범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오다가 철 모르던 시기는 지나가고 어느덧 30대가 되었습니다. 죽은 그녀는 우리처럼 그렇게 살다가 차곡차곡 하루하루를 쌓아가며 살다가 문득 깨닫고 만 것이 아닐까요?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도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누리기 어려운 사치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덧 불현듯 누군가 몰래 다가와 뒤에서 손으로 두 눈을 가리듯 그 암담한 현실이 갑자기 시야를 캄캄하게 막아버린 건 아닐까요? 악착같이 살아도 손에 넣기 힘든 평범함을 손에 쥐고자 퇴근 후에도 투저까지 뛰며 열심히 절벽을 오르는 남들을 올려다봅니다.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도 오르다가 손을 놓고 마는 저 가파른 절벽을 착하게만 살아온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오를 수 있을까 하며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의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기로 결심했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법밖에 모르며 살아온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끊을 도구마저 착실하게 분리수거하고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닐까요? 감히 추측해봅니다. 그녀는 쉽지 않은 형편에 대학 따위를 겨우 졸업하고 조금 나아지고 싶어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와 타지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세대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원룸촌에 들어와 살면서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건만, 시간이 지나도 삶은 나아지지 않고 주머니는 여전히 가볍기만 했겠죠. 그리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순간이 그녀에게 찾아옵니다. 머릿속에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집안에서 밖으로 공기가 빠져나갈 만한 틈이란 틈은 모두 청테이프로 메우며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척가탄에 올려진 화로에 토치로 불을 피운 후 택배 상자와 포장지 등을 네 군데로 나뉜 분리수거 칸에 차곡차곡 분류합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난 후 가만히 반듯하게 누워 눈을 감고 잠이 들기를 기다립니다. 아침이 닥쳐오면 겨우 잠에서 깨어 무거운 몸을 버스나 지하철에 싣고, 점심이 되면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적당한 메뉴를 골라 배를 채우고, 저녁이 되면 퇴근 후 지친 몸을 질질 끌고 집으로 와 무언가를 했을 당신. 그런 판에 박힌 일상을 지내다가 문득 보았을지도 몰라요. 들었을지도 모르고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타인의 모습들, 결혼하면서 부모님 덕택에 돈 걱정 없이 집 장만한다는 친구의 소식, 흔들리는 버스의 창가 너머로 보이는 흡사 유럽의 성처럼 둘러쳐진 담장과 첨탑처럼 솟은 아파트 단지 입구로 유유히 미끄러져 들어가는 멋진 외제차들. 그리고 문득 깨닫고 말아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혼잣말을 해요.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여우같이 살라고. 근데 우리는 왜 분수에 넘치도록 남을 배려하는 걸까요? 미움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하다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잃어버리며 살고 있어요. 죽은 그녀도 우리처럼 망가진 나침판같이 방향을 잃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은 생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닷은 건전지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언가를 이뤄낼 의지나 힘이 모두 바닥나 실수 없이 자살하기 위한 준비 말고는 삶에 아무것도 열중할 것이 없어지기 전에 누가 이렇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남을 싫어해도 돼. 말하고 싶으면 말해. 그런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 너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세상에 무수히 많지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가장 힘든 법이야. 너는 정말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야. 삶의 의미? 계속 질문하고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조급해하지 마. 인생 전체가 그것을 위한 긴 과정일 뿐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넌 소중한 사람이야.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도시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빛나는 작은 별들이 가득 박혀 있을 거예요. 나와 당신, 우리는 그런 별들이에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유일무이한 별들. 자,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감정은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감정들을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 치워진 공간에서 쓸쓸하게 웅크리고 앉아 고개 푹 숙이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위로해주고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껴안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살다 보면 이따금씩, 아니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버겁다고 느껴질지 몰라요. 그래도 살아갑시다. 우리는 별이니까요.